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한국 날씨가 많이 덥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날씨는 푹푹 찔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산뜻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갑니다. 호텔 영업도 굉장히 좀 한산한 상태고요. 또 남아있는 휴가가 많이 밀려 있어서 오늘부터 휴가를 소진하기로 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요, 저는 열심히 책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미좋은 책 2탄이 드디어 이제 편집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휴가 소진하면서 열심히 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미좀 패밀리 분들께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요즘에 이제 어닝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닝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을 불로소득 혹은 패시브 인컴이라고 칭한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주가가 올라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메커니즘 때문인 것 같다. 필자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주식 투자 역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분기 실적도 모르는 투자자가 과연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진정한 의미의 주식 투자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실적을 분기마다 체크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내가 소유한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내고 있는지,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가고 있는지, 인수합병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기업의 주주로서 당연한 책임이며 즐거움일 것이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일부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요즘에 이제 어닝 시즌인데 오히려 미주은 방송을 보시는 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소에는 보시지 않는 분들도 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꼭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진정한 투자자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라고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건강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미존 패밀리 분들과 함께하는 7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에서도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부지런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기 실적은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고해준 쇼피파이 순서입니다. 자, 쇼피파이의 2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논갭 EPS부터 보시면 비공식적인 EPS가 2.24달러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마켓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1달러 28이 더 나왔으니까 굉장히 호실적이죠. 거기에 이제 공식적인 EPS, 갭 EPS를 보시면요, 6.90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의 전망치보다 6.80이 더 나왔다고 써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전문가들은요, 한 10센트 정도 갭 EPS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6.90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지금 보여준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봐서도 지금 쇼피파이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죠. 1.11 빌리언이 나왔고요. 지난해 수치랑 비교해 보면 55.4%라는 아주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망치에 비해서도 60밀리언이 더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이 매출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예전에 10년 내 10배 성장할 기업으로 쇼피파이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쇼피파이의 비즈니스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인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서브스크립션이 구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멤버십이 주를 이룹니다. 한 80% 정도의 매출을 지금 멤버십에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외에 20% 정도는 부가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디자인 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원하는 그 상인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피를 내고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도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료로 제공되는 도메인이 있는데 이거 말고 내가 직접 만든 도메인을 사용하고 싶은 상인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제 피를 납부하고 굉장히 좋은 도메인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이라고 그러고요. 이 부분은 전체 매출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60%의 매출은요, 머천트 솔루션에서 발생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결제 서비스라든지 주문 처리, 그리고 배송, 재고 관리, 또 대출도 해주고요. 그리고 POS라는 것은 이제 단말기 서비스를 얘기하죠.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우리가 머천트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쇼피파이의 매출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쇼피파이의 매출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부터 보시죠.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을 보면 이번에 매출이 334.2 밀리언이 나왔고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무려 70%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요, 머천트, 즉 상인의 숫자가 늘었다는 거죠.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상인의 숫자가 늘으면서 이렇게 구독으로 만들어내는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매출 머천트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785.2 밀리언을 만들어냈고요. 52%나 지난해에 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이 늘었다. 우리가 흔히 GMV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총 판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쇼피파이의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 상인들이 벌어들인 그 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쇼피파이는 수수료 같은 걸 차지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을 그들 자신의 매출로 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GMV가 42.2 빌리언이나 발생을 했고요. 이 42.2 빌리언은 전망치보다 많이 높은 수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이 있습니다. 약간은 다른 의미입니다. GMV라는 것은 그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총 상인들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이라는 것은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결제한 총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체 판매 금액보다는 약간 떨어지죠. 왜냐하면 상인들이 여러 가지 페이먼트 솔루션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페이팔도 이용하고, 그런데 쇼피파이의 그 결제 시스템을 바로 이용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보시면 전체 총 결제 금액은 20.3 빌리언 정도가 나왔다. 전망치보다는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자, 다음은 monthly recurring revenue, 즉 계속해서 매달 반복되는 매출 역시 95.1 밀리언이 나와서 기대치보다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엔 가이던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그 기간 동안 어떠한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다. 굉장히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로스 프로핏, 총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2021년 말까지 계속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계획하고 있다. 컨티뉴니까 계속한다는 거죠. 뭐를 계속하냐면 리인베스팅,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수익을요, 재투자하겠다고 지금 투자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할 거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 이어를 보시죠. 2021년 전체를 봤을 때 우리의 오퍼레이팅 인컴은요, 2020년보다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거든요. 원래는 2020년에 워낙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2021년이 상대적으로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오퍼레이팅 인컴이 2020년보다도 더 좋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뉴스를 시장에 전해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쇼피파이의 그 주가는 지금 0.77% 정도 빠졌고요. 어제 장에도 1.1%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쇼피파이의 어닝은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페이스북의 어닝 결과입니다. 자, 페이스북이 2분기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갭 EPS, 공식적인 EPS가 3.61이 나오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61센트를 더 만들어냈고요. 매출의 성장이 굉장합니다. 29.07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55%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도 1.18을 더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성장주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55% 성장했다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마켓캡, 즉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가는 무지무지하게 큰 회사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거대한 회사가 전년 대비 55% 성장했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2020년 2분기에는 광고계에 좀 타격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우리가 무시는 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사용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DAU를 먼저 볼 텐데요. Daily Active User. 따라서 매일매일 페이스북을 들어와서 사용하는 수용자 수를 얘기하는데요. 무려 19억 명이 넘어갑니다. 자, 컨센서스랑 똑같았고요. 다음은 MAU. MAU라는 것은 Monthly Active User. 즉,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페이스북에 들려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용자를 얘기하는데 29억 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29억 명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변하긴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78억 명, 79억이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78억 8천이니까 79억 명으로 보겠습니다. 자, 79억으로 봐도 엄청난 수치죠. 지금 보시면 29억 명 나누기 79억 명 하면요. 36.7%가 나옵니다. 따라서 반올림하면 전 세계 인구에서 37%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페이스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 마진을 보면요. 무려 43%가 나옵니다. 자, 컨센서스는 37.6%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성장률도 좋고 또 마진,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페이스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캐시 그리고 캐시 이퀴밸런츠가 나와 있는데 이퀴밸런츠라는 것은 현금과 동일한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현금 그리고 현금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케터블 시큐리티즈 주식 투자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 합쳐서 보면은 64.08 빌리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유동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필요한 그런 투자처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투자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치를 보실 텐데 3쿼터, 4쿼터, 3분기랑 4분기에 그 전망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year over year,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 매출의 성장은 굉장히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뭐 50%가 넘는 성장률을 발표하곤 했는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작년에 3분기, 4분기에는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이 성장을 가속화한 것이 지난해 3분기, 4분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작년 실적과 비교하면은 1분기, 2분기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치를 조금씩 그 좀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주가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실적 결과는요. 퀄컴입니다. 퀄컴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어떠한 수치를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3, 자, 퀄컴 같은 경우는요. 지난 분기를 2분기라고 부르지 않고 3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논갭 EPS부터 보시면 1.92달러가 나와 있는데요. 전망치보다 24센트가 더 나온 거고요. 갭 EPS는 더 좋습니다. 1.77,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40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매출이 대박인데요. 8.06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지난해랑 비교하니까 무려 성장률이 64.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수치는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500밀리언이 더 나왔고요. 자, 퀄컴 역시도 규모가 만만치 않은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대규모의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64%라는 성장률을 보여준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특히 요즘에 들어서 반도체의 풍기 현상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수치를 던져준 것이죠. 자, 그리고 4분기의 전망치도 보겠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4분기라는 것은 이제 3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8.4 빌리언에서 9.2 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8.54니까 이 수치보다 건강한 수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논갭 EPS 같은 경우는 2.15에서 2.35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자체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컨센서스가 얘기하고 있는 2.07보다는 굉장히 건강한 수치죠.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퀄컴의 실적 보고는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퀄컴의 주가를 보시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2.7%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페이팔입니다. 자, 페이팔은 또 어떤 결과를 우리한테 안겨줬는지 한번 보시죠. Q2 2분기의 non-GAAP EPS는 1.15달러를 만들어내서요,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더 초과했습니다. 3센트 더 나왔고요. GAAP EPS는 좋습니다. 1달러를 만들어냈는데 전망치보다는 28센트 정도가 더 나온 수치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6.24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률은 18.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네요. 30밀리언 정도가 숏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가에 끼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토탈 액티브 어카운트, 지금 사용되는 어카운트의 숫자를 보면요, 무려 4억 개를 드디어 돌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어카운트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겠지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만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전 세계 인구가 79억이었으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5% 정도가 사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페이팔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한 숫자죠. 자, 정확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NNA라는 것은 뭐냐면요, Net New Account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net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탈퇴한 것을 빼고서 남은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더해진 그런 숫자가 11.4 밀리언이 더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총 어카운트의 수는 4억 개가 넘어간다. 403 밀리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6%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빌 페이먼트 쪽을 보겠습니다. 자, 페이팔이 만들어내는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결제 서비스잖아요. 따라서 결제 서비스에서 만들어낸 매출이 4.7 빌리언이 나오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27%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TPV인데요. TPV라는 것은 토탈 페이먼트 볼륨이라고 말씀드렸죠. 총 결제 금액. 따라서 페이먼트를 지금 페이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무려 311 빌리언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결제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수수료가 페이팔의 매출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TPV 같은 경우는 40% 정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36% FXN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요, 환율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36%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벤모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벤모는 이제 그 스퀘어의 캐시 앱과 겨루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죠. 자, 벤모 같은 경우는 58 빌리언 정도의 TPV 총 결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치는요, 지난해에 비해서 58%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하나의 액티브 어카운트에서, 그러니까 어카운트당 몇 번의 그 트랜잭션이 있는가, 거래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트레일링 12month니까요. 지난 12개월 동안 사용자당 약 43.5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11% 정도 증가했다. 따라서 사용자 수만 느는 것이 아니고 각 사용자가 조금 더 많은 거래를 페이팔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피스칼 이어 2021이 끝났을 때, 올해 말이 됐을 때 총 결제 금액 같은 경우는 33%에서 35%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넷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조금 둔화됐죠. 전체 그 20% 정도의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 결제 금액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 그 얘기는 이제 수수료를 조금 낮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갭 EPS를 보면요, 지금 3.49달러 정도를 이번 올해 말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요, 작년도의 EPS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EPS는 3.54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죠.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논갭 EPS가 나옵니다. 논갭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적인 EPS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21%나 작년에 비해서 성장을 한다. 따라서 그 매출의 성장률과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021년에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 같은 걸 하면서 부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많았었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net new account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요, 52에서 55 밀리언, 5,200만 개에서 5,500만 개의 새로운 어카운트가 올해 통틀어서 새롭게 생성이 될 것이다, 추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투자자들이 싫어할 만한 정보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갭 EPS가 작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보, 그리고 이번 분기에 매출 역시도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약간 덜 나오면서 주가는 5.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어닝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자, 이 밖에도요,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준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3종목 정도의 어닝 결과를요, 간단히 살펴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램 리서치인데요. 램 리서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갭 EPS는 8.09달러가 나와서 전망치보다 48센트가 더 나왔고요. 갭 EPS는 7.98, 전망치보다 47센트가 더 나왔다. 레비뉴가 굉장히 좋았죠. 4.15 빌리언이 나와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6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망치보다도 120 밀리언 정도가 더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논갭 그로스 마진, 즉 총 수익률인데요. 총 수익률 역시 46.5%라는 좋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기대감이 컸는지 지금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3%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논갭 EPS가 0.13이 나왔는데요. 전망치보다 무려 9센트가 더 나왔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갭 EPS 같은 경우는 0.14가 나오면서 전망치보다 5센트 정도 더 생성을 했습니다. 자, 오토모티브 레비뉴, 자, 자동차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레비뉴, 매출을 보면요, 24.12 빌리언이 나오면서 작년도 대비해서 45%가 넘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1.29 빌리언을 더 만들어냈다. 따라서 포드는 굉장히 건강한 수치를 이번에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한 4%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는 자일링스입니다. 자일링스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AMD와 이제 합병을 올해 말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따라서 AMD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자일링스 같은 경우는 Q1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1분기라고 부르는데요. 논갭 EPS는 0.95가 나오면서 전망치보다 12센트 정도 더 나왔다. 그리고 갭 EPS 역시 0.83이 나왔는데요. 전망치보다는 좋은 수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출의 성장률은 20%가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망치 역시 23.77 밀리언을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발생시켰다. 따라서 자일링스의 어닝 결과도요, AMD처럼 엄청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가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리는 어닝 실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면요, 아마존이라든지 마스터카드가 어닝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어닝 실적 보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따라서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어닝 실적 취합해서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별 종목 소식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이제 연준에서 개최한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FOMC 미팅이 끝나게 되면 기자회견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 전망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어떠한 정보가 시장에 전해졌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ed holds rates near zero, says economy has gotten better, even with pandemic worries. 자, 연준이 홀드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자, 금리를 계속해서 지킬 건데요. 0% 가까이에서 지킬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하나는 경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지금 팬데믹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자, Federal Reserve, 자, 연준이라고 부르는 거죠. 연준에서 이번에 Wednesday니까 어제를 얘기합니다. 수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벤치마크 인트레스트. 벤치마크 인트레스트라는 것은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죠. 기준 금리는 0% 가까이에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처럼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우리가 줄여서 FOMC라고 부르는 거죠. 이 FOMC 커미티 위원회에서 어떻게 지금 미팅을 마무리 졌냐면 이틀 동안 거쳐서 미팅을 했는데요. 그 결과 계속해서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타겟 레인지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겟이 있잖아요. 0%에서 0.25% 사이에서 유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long with that, 그 이외에 또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이 FOMC 위원회에서 말하기를 이코노미는, 즉 경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경제는 괜찮다라고 다독거려주고 있습니다. 자, 디스파이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옵티미즘, 굉장히 긍정적으로 경제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의장인 제롬 포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해줬냐면요, 페드는 nowhere near,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지금 뭐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냐면 rate hike라는
것은요, 레이트를 완전히 올린다. 따라서 금리 상승을 생각하는 단계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따라서 금리 올라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our approach.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트랜스퍼런트했다. 여태까지는 굉장히 투명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능한 한 투명하게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말을 좀 믿어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we have not reached. 우리는 지금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디에 도달하지 못했냐면 중요할 만한 프로그레스,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것은요, 이제 고용률을 얘기하겠죠. 실업률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뭐 테이퍼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금리를 상승할 일은 멀었으니까 좀 걱정 좀 하지 말라. 우리가 만약에 결정을 하면 미리 시장에 알려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성장주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죠. 많은 주식들이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하나는 이브고고요. 8.26%가 올라갔고요. 하나는 차지포인트입니다. 차지포인트의 주가 역시도 7%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전기 충전 기업들의 주가가 급속하게 올라간 이유가 뭐였냐면요, 어제 백악관에서 굉장히 커다란 발표를 하나 했거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웹사이트는요, whitehouse.gov, 지금 백악관의 그 공식 웹사이트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을 발표해 줬는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historic bipartisan, 양당이 함께 합의를 한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양당이 합의를 한 그런 인프라 딜이 발표가 된 거죠. 자, 28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자는 사이에 지금 이러한 성명이 발표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프레지던트 바이든과 그리고 양당의 그룹이 발표를 했는데요, 동의를 한다, 합의를 했다는 거죠. 뭐에 대한 합의를 했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부분은요, once in a generation investment. 제너레이션이 이제 그 한 세대를 얘기하잖아요. 한 세대는 보통 30년을 잡습니다. 따라서 3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이번에 합의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엄청난 금액은 인프라의 투자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세넷, 즉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되기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 규모를 보면요, 무려 550빌리언이 나옵니다. 5,5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굉장한 합의가 이번에 이루어진 거고요. 미국의 인프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될 것이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V 인프라스트럭처, 즉 전기차 인프라 부분인데요. 자, 미국의 마켓 쉐어를 보면 지금 전기차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상황은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7.5빌리언, 75억 달러를 쏟아붓겠다. 뭐를 하는데 쏟아붓냐면요, 지금부터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This is the first ever national investment. 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첫 번째 경우다. 따라서 지금까지는요, 전기 충전소 인프라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미국에서 투자를 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익사이팅한 뉴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법안은요, 프로바이딩, 제공을 한다고 하죠. 자, 자금을 제공을 해주는데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면 EV 차저, 전기 충전소를 드디어 이제 설치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고속도로에 설치를 해서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좀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커뮤니티에 설치를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라든지 아니면은 워크니까 기업들 앞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숍은요, 이제 슈퍼마켓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마켓에 있는 그 주차장 같은 데 설치를 함으로써 커뮤니티가 이제 전기차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정부에서 밀어주겠다, 이러한 발표를 해줬습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요, 전기 버스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번 딜은 thousands of electric school bus, 자, 스쿨버스를 이번에 몇만 대 이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전기차를 이용해서요. 자, 그래서 지금 옐로우 버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이제 영화를 보면 그 노란색의 그 스쿨버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을 다 전기버스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용하는 금액은요, 25억 달러 정도를 지금 사용해서 전기버스를 도입하겠다. 자, 이러한 뉴스들이 들리면서 지금 전기차 부분에 관련된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 그 충전소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이 오픈하게 되면요, 하나의 관심거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로빈후드인데요. 로빈후드가 상장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로빈후드 상장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자, 로빈후드가 스케줄돼 있다,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거죠. Thursday니까 목요일에 드디어 상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 상장은 가장 그 기대감이 큰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다. 자,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즈를 줄여서 우리가 IPO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올해 들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IPO 중에 하나가 바로 로빈후드의 상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빈후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을 매매하는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로빈후드가 상장하는 시장은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티커 네임은요, HOOD가 나왔습니다. HOOD니까 후드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주가를 보면 한 주당 38달러에서 한 42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빈후드가 이번에 판매하는 주식의 개수가 5,500만 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42달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곱하기 5,500만 주를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지금 한 23억 달러 정도를 이번 상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가장 탑을 보면,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지금 한 350억 달러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빈후드거든요. 비교를 한번 해보죠. 코인베이스가 상장할 때 보시면 650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의 규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빈후드의 미션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빈후드가 가지고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요, 데모크래타이징 인베스트먼트. 여기 보면 이제 민주화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투자를 민주화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부익부 빈익빈을 깨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약자인 젊은 세대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로빈후드는 수수료를 받지 않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기업이 바로 로빈후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성장의 모습이 굉장하거든요. 1분기 그 말에, 그러니까 3월 말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사용하는 그 개인 투자자의 숫자가 한 1,800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요, 지금 2분기 말이 되면서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냐면 2,2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3개월 만에 많은 수치가 향상된 거죠.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을 보면 800억 달러 정도가 3월 말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1,000억 달러가 넘어갔다. 따라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25%나 성장을 한 거니까요, 단 3개월 만에 굉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로빈후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빈후드는요, 지금 사용자 수를 보면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세 번째 거래소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피델리티고요, 두 번째가 지금 슈왑이고 세 번째가 로빈후드다. 따라서 신생 기업 치고는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장하자마자 100%씩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상장이 하나 마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애플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어제 애플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저와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어닝 내용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발표 이후에 어제 시장에서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문가 한 분이, 자, 애플은 시가총액을 3조 달러까지 넓혀나갈 수 있는 굉장히 호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한 기업이다. 자, 그리고 지금 애플의 그 슈퍼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5G를 통한 슈퍼 사이클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한 두 분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 me get back to you. You said $3 trillion. You know, what's going to support that? Is it just going to be earnings, or is there going to be an expansion of that multiple from what currently is around 29, 30 times already? Yeah, I think it's a great question. Ultimately, we view this as a sum of the parts. I think a big thing is the services business. You know, that valuation of the services business alone, we think could be 1.5 trillion.
But it comes down to what Cook told Josh, and I think what's going to come out in the call. It's about the China growth story continuing to play out on iPhones. And today you still have 25 or 30% of the customer base that has not upgraded their phone in 3.5 years. That's why this super cycle, we believe, extends in 2022, continues to get re-rated. And I think numbers in the street go massively higher. They're in a position of strength. And this is a name where I think the doubters continue to think the best is in the rearview mirror. But yet, as you're seeing play out here, we're just in the middle innings of what I'll call a renaissance of growth in Cupertino. There was some concern, Shannon, going into the report that there would be a drop-off in demand for Macs and iPads, given the strength we saw in those produc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re were questions about China. I think Goldman Sachs analysts raised questions about China and how strong that cycle was for the new 5G phones. And it looks like they've managed to surpass the expectations. Tim Cook telling Josh most of the 5G upgrade is in front of us. What's your initial take? Couldn't agree with you more, Sarah. I mean, I just heard those comments that Josh shared with us from Tim Cook about the 12 Pro and the 12 Pro Max selling really well in China. That's always been a concern about average selling price in China. It's never been about the units. And so if you think about also those switchers from Android products into iPhones, that then has the follow-on effect of all of these wearables that we talk about and services, both of which were what we were supposed to be paying attention to, if you remember, a few years ago. And so, you know, I think that there is a huge tailwind for 5G. I can't disagree. We're certainly seeing, you know, the switching continue to happen. And so I think being able to take advantage of all of the services and wearables, you need to have a new phone to be able to support all of that, to support new apps. And so it's a great call, just from what I've been able to hear so far.